이번 편은 아센 포트리스 다녀온 뒤 장미의 도시인 카잔낙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센 포트리스는요, 플롭디브에서 남쪽 25km, 30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아세노브그라드라는 작은 도시 인근의 절벽 위 불가리아 남부에서 그리스 북부에 걸쳐 있는 로도피 산맥에 자라게 있습니다. 예로부터 플롭디브는요, 넓은 평야로 곡창지대일 뿐 아니라 상업의 중심지였기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후방어선은 거주지 중심의 성벽이었겠으나 산맥을 통과하는 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길목에 성을 세워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흔히 있는 산성과 같은 역할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13세기 불가리아 제2제국 시기의 차르 이반 아센 2세가 확장하면서 갖춰졌는데요. 이때부터 아세네 요새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성벽과 내부 시설이 정비되었고 요새 안에 성모 마리아 교회도 남아있으며 프레스코화의 흔적이 있으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14세기 오스만 제국이 플롭디브로 영역을 확장했을 때부터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다가 1960년부터 구조보강과 보존을 진행해서 1990년대부터 관광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 넓게 펼쳐진 플롭디브 평야와 웅장하게 어우러진 로도피 산맥의 전기를 가슴속에 담아보는 것도 좋은 여행의 한 자락입니다. 성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보았더니 아침부터 주차 위반으로 벌금 얻어맞아서 우울했던 기분을 한꺼번에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약 500년 동안 불가리아를 지배하다가 1878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한 뒤 대부분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 기회에 발칸 대부분을 포함하는 거대한 친러 국가인 대불가리아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열강의 러시아 팽창 우려로 인해 불가리아는 지금의 모습과 비슷한 규모로 축소된 국경으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덕에 독립한 불가리아는 국토 여러 곳에 러시아 군인 기념비를 만들어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1944년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위성국 통제가 시작되자 독립 조력자에서 지배자로 인식이 바뀌었고요. 러우 전쟁 이후에는 친EU 쪽으로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어제의 감사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배가 불러야 합니다. 미리 식당을 검색해 두었는데요. 비토 레스토랑인데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식당입니다. 이것저것 주문했는데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가격도 적절해서 5명이 음료 포함 6만 원 정도를 지불했으니 훌륭했죠. 만약 이곳 인근을 여행한다면 꼭 방문해 보기 바랍니다. 배도 든든하겠다. 오늘의 목적지인 카잔낙으로 향했습니다. 140km, 2시간 거리입니다만 처음 보는 풍경이라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플롭디브에서 카잔낙으로 가는 길 주변은 트라키아 평원으로 불리는 넓은 평야로 강을 통해 끊임없이 흙과 모래가 쌓여 형성된 비옥한 땅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밀밭이 인상적이었지만 6, 7월 해바라기가 꽃을 피울 때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내가 찾은 5월 말은 해바라기 모종이 막 자라는 단계라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꽃밭 조성할 때나 심는 꽃 양귀비가 지천이었습니다. 이 꽃의 원산지는 지중해 동부와 서아시아 지역으로 튀르키예와 발칸반도 일대가 포함됩니다. 밀, 해바라기를 심은 뒤 휴경하는 땅에서 특히 잘 자라는데요. 전쟁으로 황폐해진 곳에서 붉게 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1차 대전 전사자를 추모하는 상징으로 여깁니다. 하얀 꽃이 펼쳐진 곳도 있는데요. 이 꽃은 카모마일입니다. 차로 마시는 카모마일은 독일 카모마일이지만 이 지역에 보이는 것은 로만 카모마일 계통으로 약효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군집해서 핀 장면은 아름답습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 짙은 푸른색을 띤 꽃, 콘프라우도 지천입니다. 이런 야생화의 공통점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땅에서 잘 자란다는 점입니다. 카잔낙 여행은 장미 때문입니다. 샤넬5를 비롯한 유명한 향수, 이 향수들은요 대부분 백화점 기준으로 20에서 30만 원대의 향수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인공 장미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불가리아에서 생산되는 진짜 장미유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그 한 병에 수천 송이의 새벽이 들어 있습니다. 강화도에도 많이 피어. 장미유는 다마스커스라는 장미 품종에서 추출하는데 페르시아와 아나톨리아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장미가 카잔락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요, 오스만 제국 시기였습니다. 이슬람은 예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기 위해서 장례와 궁정 행사에서는 경건함을 위해서 반드시 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향기 중 최고는 장미향이라 여깁니다. 이 때문에 오스만에서는요, 장미유가 매우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장미꽃 3, 4톤을 증류하면 겨우 1kg 내외의 장미유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카잔락은 발칸반도와 스레드 나고라 산맥 사이에 있는 분지로 아침에 안개가 자주 끼는데 이는 장미향 성분이 날아가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요, 오일 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산맥은 바람을 막아주고 배수가 좋은 토양은 장미 성장에 최적의 여건을 제공합니다. 최적지에서 생산된 장미가 최고의 품질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다가 18세기경 카잔락 농민들은요, 이슬이 마르기 전에 장미를 수확하고 구리 정류기를 만들어서 수증기가 장미를 통과하며 향성분이 포집하도록 개발했습니다. 향성분이 포함된 수증기는 다시 냉각돼서 장미 오일과 장미수로 분리되는데요. 이 덕분에 카잔락에서 생산된 장미유는요, 명성이 더욱 높아졌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장미유의 품질 기준이 됐습니다. 카잔락을 여행객에게 포함시킨 것은요, 장미향을 시커멓다 보고 직접 수확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체험 비용이 1인당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입니다. 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무작정 장미 계곡에서 직접 부딪혀보기로 하고 카잔락에서 40km 동쪽에 있는 판리체레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장미 농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방향을 알려줬는데요. 한참을 달려도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한 장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미농원 찾기를 포기한 무렵 SUV 한 대가 다가와서 혹시 장미농장 보러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장미농부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요, 지금 농장으로 가고 있으니 체험을 원하면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청년은 먼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아침에 수확해온 장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풍기는 진한 장미향에 취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여 분을 달려서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찔레꽃보다 조금 꽃잎이 큰 분홍색 초라한 꽃들 뿐이었습니다. 초라하지만 이놈이 바로 장미유를 추출하는 다마스커스 장미입니다. 다마스커스 장미는요, 화려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혹적인 향을 위해 존재하는 놈입니다. 농장주는 모두에게 앞치마처럼 생긴 자루를 허리에 묶어주면서 꽃만 따서 모으라고 한 뒤 사라졌습니다. 일행 모두가 노동인지도 모른 채 즐거운 마음으로 한 자루씩 장미꽃을 따모았습니다. 그런데 땡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물 한 잔도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이건요, 분명 체험이라고 쓰고 노동이라고 읽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5에서 8만 원 내면서 자처하는 노동인데 내 돈이 굳었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참았습니다. 농장에는 튀르키예에서 온 계절 노동자와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와서 한나절 노동을 제공하고 숙식을 해결하는 우프 참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장미향 한 모금에는 세계에서 찾아온 여러 사람의 손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체험을 마친 뒤 농장주 집에서 장미 오일이 첨가된 에센스 여러 병 사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인간이 키운 꽃인 장미향을 느끼고 땅이 키운 꽃향기비의 순수함을 가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카잔락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장미를 재배한단 말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장미 사이에 풀이 풍성한 걸 보면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진딧물이 좋아하는 장미에 벌레가 한 마리도 없고 나비도 날아다니지 않는 것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정답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장미향에는 진한 향기만큼 아름다움만 담긴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농약을 뿌려도요, 고온에서 장미유를 추출하기 때문에 잔류 농약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벨리코 타르노보로 가면서 겪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